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세계적인 권위의 미 항공 매체 에어로타임 선정 세계 4위의 첨단 전투기 KF-21. 한국의 탄탄한 제조업 능력과 소재 부품 장비 업체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놀라운 속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외신 역시 이에 대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3일 KF-21의 내년 양산 계획을 위해 전투용 저가 판정을 6개월 앞당기기로 한 한국의 결정은 이러한 자신감을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KF-21은 지난해 7월 최초 비행과 올해 1월 초음속 돌파 이후 현재까지 총 142의 비행 기록을 쌓았으며 복저기를 포함한 시제기 4대가 시험 비행에 투입되었습니다. 한국의 사사건건 부정적인 중국 네티즌들 역시 개발 속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이죠. 그러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당장 내년 양산이 시작되는 와중에 아직까지도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계약에 따라 2026년까지 1조 7천억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지난 8년간 2272억만 납부하였고 현재 약 8천억 원을 연체한 상태입니다. 그마저도 전체 분담금의 약 30% 5,100억 원을 현물로 납부하는 것으로 사정을 봐주었지만 지난해 11월 초 약속이행 담보금 명목으로 내민 금액은 고작 94억 원 1%에 그쳤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양산 계약 확정 전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KF-21 부품 등을 생산할 자체 제조 라인을 갖춰야 하는데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현 상태로는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인리 매체 존나 자카르타는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베릴 산토소 기자는 인도네시아 KF-21 보람에 함부로 구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했는데요. 제목부터 멋같은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갑자기 인도네시아와 공동 생산한 KF-21 보람에 대해 놀라운 성명을 발표했다. 바로 2024년 생산 라인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아직 KF-21 생산 라인 건설과 관련해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 한국은 하루빨리 KF-21을 생산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 순간까지 남한의 상태가 여전히 북한과 전쟁 중이기 때문이다. 전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KF-21은 한국이 북한 지도부를 타격하는데 확실한 무기체계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구매하기보다 상황을 보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아직까지 KF-21의 개발 단계는 실전 임무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단계에 그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양산된다는 KF-21은 블록 1 버전이다. 한국은 KF-21을 블록 2와 블록 3으로 개발하여 5세대 및 6세대 전투기로 만들 것이다. 즉 인도네시아는 스텔스 전투기 능력을 갖춘 블록 2를 구매하기 위해 지금은 돈을 저축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KF-21이 없어도 된다고 여길 만큼 잊고 있는 상황이다. 라팔과 F-15 이글2가 KF-21 블록 1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인도네시아가 KF-21 블록 1을 사면 성능이 엉망인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같은 결과가 나올까 두렵다. KF-21 블록 1이 인도네시아 공군에 적합할지에 대한 보장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돈을 줘도 줄까 말까 한 상태에서 블록 1도 감지덕지인 인도네시아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는 인도네시아 군 정계 언론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국의 방산 역량 제고를 위한 한국의 기술 이전에 큰 불만족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기자도 언급했듯 한국이 스텔스 역량을 갖추게 되면 그때 기술 이전을 통해 자국 방산 역량을 늘린다는 것은 즉 현재의 한국과의 계약에서 기술 이전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방위산업정책위원회 앙기엘리마 위원 역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미납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한국의 기술 이전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FX 사업에 있어서 인도네시아는 PTDI에만 참여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인도네시아 기업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며 4.5세대 전투기에 머물 게 아니라 5세대 준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자의 의견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들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 일개 국수주의 성향의 시민의 발언으로 보고 지나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도네시아 정부의 최근 행보를 보면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최근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만디리 투자 포럼에서 조코 위도도는 마스터카드나 비자 같은 외국 결제 서비스를 끊고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신용카드만 강제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가의 독립성 강조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해외
해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경제 차원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역시 국산화에 대한 연설을 늘어놓았는데요. 위도도는 경찰과 인도네시아 군부에 현지 방산 업체와 제조사로부터 물품과 무기를 조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매체는 지난 몇 년 동안 주코이는 자신의 국내 의제와 외교 정책의 많은 부분에 민족주의를 스며들게 했다며 심지어 2021년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외국 제품을 싫어하라고 요구해 분노를 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국가 역사상 처음으로 디펜드 아이디 방산 지주사를 설립하면서 국방물자의 과도한 수입 의존을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50-50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핵심 국방기술 분야 부품 제조에 있어서 국산화율을 50%로 높이고 2024년까지 디펜드 아이디를 세계 50대 방산기업 명단에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공 분야에서 KF-21의 기술을 가져올 수 있는 대로 모조리 가져와야 하는 것이겠죠. 인도네시아는 KF-21과 관련해 단순히 한국과의 협력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신은 딴 곳에 팔려 있는데 바로 기술 착취 이전인 것이죠. 그러나 한국은 애당초 초기 계약대로 기술 이전은 없다고 못 받고 있으니 인니가 라팔이나 F-16ES 등 다른 나라의 전투기들을 끌고 와서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인도네시아 대표 바람 투탑 중 한 명인 프라보어 국방부 장관은 더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마이리스트에 따르면 프라보어가 터키의 5세대 TFX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매체에 따르면 프라보어는 외국의 표적이 되는 인도네시아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공군력을 필요로 하고 이에 터키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난 2월 3일 터키 앙카라에서 프라보어는 터키 국방부 장관 훌루시 아카르를 만나 양국 방위협력에 서명하면서 저는 위도도 대통령에게 조언할 것입니다. TFX, 즉 터키의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참여하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KF-21, 라팔, F-16EX에 이어 이제는 터키 TFX까지 이로써 사실상 인도네시아에게 있어 한국과의 KF-21 공동 개발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F-21이 개발이 완료되어 자신들의 요구대로 기술 이전 항목이 포함된 제협상을 체결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완납하기로 하고 지금은 다른 국가의 전투기 구매로 군비 증강 및 기술 이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인데요.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을 원하고 있는 터키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TFX는 참 문제가 많은 기체입니다. 지난 23일 터키 방사청 유튜브 채널에는 TFX 활주 테스트 일명 택싱 시험이 진행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화제보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애당초 말도 안 되는 일정과 계획으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TFX는 기술 실증기 수준도 되지 못하는 목업 단계의 기체에 엔진을 달고 바퀴만 굴러가는 수준이었는데요. 짧은 영상을 통해 확인된 문제만 수두룩하였는데 우선 누가 봐도 목업인 것이 티가 나는 기체에다 쌍발 엔진을 장착하였음에도 하나의 엔진만 작동하게 하고 전방 랜딩 기어는 개폐 장치가 달려있는 반면 후방 랜딩 기어는 개폐 장치가 없는 고정식으로 달아놨습니다. 지난해 공개한 시제기에서는 후방 랜딩 기어에도 개폐 장치가 달려있음을 알 수 있죠. 특히나 좌석 뒤편 공간에는 완전 텅텅 비어있어 아직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는 전투기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는데요. 원래 택싱 시험은 지상 테스트까지 모두 마치고 초도 비행 전에 마지막 점검 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 정권이 치적 쌓기의 일환, 즉 정치쇼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게 10여 미터를 잘 굴러간 TXX는 성공적으로 잘 멈추었고 이내 기술진들은 얼싸안고 박수치고 환호했는데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터키가 개발 프로세서를 싸그리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순서로 일처리를 진행하는 이유는 사실상 현 정부가 추락한 민심을 되살기 위한 선거용 프로파간다로 TFX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TFX는 처음부터 프로그램 구조상 개발 리스크가 매우 큰 사업이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당시에 2023년 초도 비행을 하겠다는 무리한 계획을 설정하였고 이러한 초도 비행 일정은 2023년이 갈리폴리 전투 승리의 100주년이 되는 시점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또한 터키는 제대로 된 전투기 개발 역사도 없는 국가인데요. 터키가 처음으로 자국산 유인 고정익기를 날려본 것이 2013년 8월이며 이는 터보팬이나 하다못해 터보제트가 장착된 항공기도 아닌 터보프롭의 기본 훈련기인 휴르커스였습니다. 즉 5세대 TFX는 터키의 기술 역량과 재정 능력을 크게 벗어난 무리한 프로젝트이고 이에 개발 과정에서도 잡음과 일정 변경이 끊이질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높은 리스크의 사업을 밀어붙이는 배경은 터키와 미국 사이의 관계가 크게 경색된 것, 특히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된 것이 매우 주요하게 작용하였으며 TFX가 사실상 본래 미래 터키 공군에서 F-35가 담당할 예정이었던 역할도 담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 지휘사에 F-110 엔진을 탑재하는 시제기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터키가 러시아의 S-400 미사일 체계를 도입한
수립하며 미국에 의해 적성국 대응제재법 CAA-TSA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양산할 때까지도 F-110 엔진을 받지 못하게 되면 TFX의 사업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이죠. 여기에 에르도안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높은 인플레와 환율, 외환 보유고 부족, 높은 실업률 등 심각한 경제 위기도 직면하고 있어 집권 여당 및 에르도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요. 정부는 해결 방안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국가적 자부심 고취를 위해 5세대 전투기 개발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인도네시아와 터키의 협력은 사실 찰떡궁합입니다. 보여주기에 혈안되어 있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 개발은 여기서 멈추고 TFX에 본격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카이의 파트너는 인니가 아닌 폴란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도 하고요. 국기만 뒤집으면 끝. 최근 폴란드 매체 디펜스24에 따르면 폴란드가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매체는 폴란드 국방부가 KF-21을 구매한다면 폴란드 경제기는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가까운 장래에 한국과 폴란드는 KF-21 개발 및 생산과 관련된 협력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폴란드는 비드고스치에 있는 제 군용항공센터에서 F-16과 C-130 수송기의 정비와 수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KF-21의 정비 및 생산도 가능하다. 국영방산 업체 피지짓은 KF-21의 유럽 수출 판매를 권장할 것이다. 앞으로 전투기 시장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끼리 5, 6세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은 공동으로 FCAX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고 영국과 스웨덴, 이탈리아 역시 템페스트라는 이름으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KF-21은 현재 4.5세대 전투기에서 혹 그 이상의 진보된 전투기로 개량될 예정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한국에게 이상적인 파트너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의 KF-21 공동개발은 폴란드 공군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매체의 분석처럼 현재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폴란드로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면 세계 7위의 항공업체로 도약을 원하는 카이의 입장에서는 유럽에서의 확고한 셀링 포인트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폴란드의 이러한 반응에 인도네시아 역시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위원회 수장이자 공군 감찰관보를 맡고 있는 이레네우스 노박 공군준장이 현지 매체와 진행했던 인터뷰에선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외국인 조종사로는 처음으로 KF-21 시뮬레이터에 탑승했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은 아직 시뮬레이터조차 탑승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인도네시아 CNBC와 인터뷰를 진행한 인니군사 전문가 일만 헬바스 일리는 폴란드가 KF-21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어쩌면 오히려 공동개발국인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관여하고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KF-21의 성공적인 개발 현황에 초조해진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KF-21 공동개발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미납금을 납부했는데 고작 1%를 내면서 농락하는 수준을 보였죠. 진정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행동인데요.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리얼리즘과 인터뷰에서 예상 못한 발언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니와 공동개발하면 안 되는 이유 같이 하자 했더니 저같이 하니까.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